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최근 네일 업체의 환기 설치 의무화에 이어서 라이센스 갱신 강화까지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달부터 소셜 시큐리티 번호 없이는 뉴저지주에서 네일 면허를 갱신할 수 없게 됐는데요. 뉴저지 한인네일협회는 관련 규정의 유예 기간을 추가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뉴저지 한인네일협회는 오는 25일 주 미용국과 면허 발급기관인 뉴저지주 소비자보호국 담당자와 회동을 갖고 소셜 번호 없이도 라이센스 갱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뉴저지 네일 면허는 텍스 아이디만 있어도 갱신이 가능했었습니다. 주 당국은 2년 전부터 소셜 번호 없이는 면허 갱신을 불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2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네일업계의 요청으로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이번 갱신 기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일협회 나수용 회장은 면허 갱신 규정 강화로 인해 생기는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폐업하는 업소들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한인뿐 아니라 뉴저지주 전체의 경제적인 손실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네일업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관련 부처에 잘 전달하고 원만하게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뉴저지주 네일 라이센스 갱신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소비자보호국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의회가 토지 용도 변경 조례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한인 주민들이 주축이 된 팰리세이드 파크 유권자 협의회가 출범합니다. 한인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8일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의회는 특별회의를 열고 표결 순서까지 바꿔가며 조닝 변경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조닝 변경안 반대에 앞장서온 일부 주민들은 팰리세이드 파크 유권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자발적인 권리 찾기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협의회는 조닝 변경안 반대에 앞장서온 권형만 씨와 뿌리교육재단 안용진 전 회장을 주축으로 구성됐고 현재 150여 명의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 유권자들이 함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의회는 빠르면 이번 달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에 공식 발족할 예정입니다. 우선 협의회는 출범식에 앞서 이번 조례안 통과의 문제점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하고 조례안 철회 서명 운동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진행해 한인들이 정치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정당한 주민들의 권리를 찾는 캠페인 등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협의회는 매달 넷째 주 화요일에 열리는 타운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해서 주민들의 현안을 타운 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의 한국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백악관 청원에 서명자가 개설된 지 26일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백악관의 공식 검토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백악관 청원 사이트 We the People에 개설된 사드 배치 결정 철회 청원에는 개설 26일 만인 10일 기준 10만 6명이 서명했습니다. We the People에 제출된 청원이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서명자를 확보하면 백악관은 이에 대해 공식 검토하게 됩니다. 미주 한인들이 올린 이번 청원은 한미 정부가 사드 배치 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사드 배치에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과 안전을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비 경쟁을 확장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원은 이어서 한국과 주변 국가의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협상을 통해 긴장 관계를 완화해야 할 때라고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이번 청원에 백악관은 60일 내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합니다. 최근 플로리다주에서 모기에 물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국내 첫 사례가 확인되면서 뉴욕시 보건국은 지카 바이러스 감염 검사 권고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5살 이상의 뉴욕시 모든 거주자도 포함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10일 지카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관한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새 가이드라인은 지카 바이러스 검사 권고 대상을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5살 이상 모든 뉴욕시 거주자로 확대했습니다. 기존의 검사 대상은 중남미 등 지카 바이러스 창궐 국가를 방문했던 자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다만 해외 방문 경험이 없더라도 발병 국가 방문자와의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 감염 검사를 받도록 권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플로리다주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된 국내 첫 사례가 확인되면서 보건국은 검사 권고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 가이드라인은 지카 바이러스 감염 증상 가운데 최소 3개가 해당된다면 인근 병원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 시에는 발열과 발진,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시 보건국 측은 뉴욕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뉴욕시는 다른 주나 해외 방문자가 밀집된 곳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발부한 소환장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발부된 각종 소환장이 무려 70만 장에 달하고 있어 티켓을 남발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 위반 티켓은 6만여 장에 불과했지만 청소국과 공원국, 위생국 등의 티켓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청소국과 공원국, 보건국 등 10개 정부기관에서 2016 회계년도에 발급한 소환장이 총 69만 4,273장으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주차 위반 티켓은 6만 772장에 불과했고 이를 제외하면 인도의 쓰레기 처리 미흡, 레스토랑 청결 기준 위반 등으로 발부된 티켓만 63만 3,501장에 달했습니다. 지난 회계년도에 주차 위반 티켓을 제외하고 발부된 티켓이 62만 3,758건보다 9,743건이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시민 권익 옹호자들은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민 생활 개선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당선 선거 공약 중 하나로 불필요하고 과도한 소환장 발부 문제 개선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시정부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시장실 측은 뉴욕시가 소기업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자 등에게 발부된 티켓 벌금을 500만 달러나 감축했고 이는 드블라지오 행정부의 노력이 빛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전으로 인한 전산 시스템 마비로 인해 델타 항공의 비행편이 취소되는 사태가 사흘째인 10일 오전까지 이어졌습니다. 델타 항공이 21일까지는 비행편 취소에 따른 예약 변경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항공 측은 10일 오전에만 150편의 비행을 취소시켰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정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델타 항공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예약 비행편이 취소돼 새로운 비행 스케줄을 잡아야 할 경우 오는 21일까지는 예약 변경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오는 12일까지만 예약 변경 수수료 웨이버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비행편 취소와 지연 출발이 워낙 많은 만큼 기간을 좀 더 연장했습니다. 예약 변경 비용은 국내선 200달러에서 국제선의 경우 500달러까지입니다. 이와 별도로 델타는 비행편 취소 그리고 3시간 이상 지연 출발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200달러짜리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델타 항공의 이번 사태는 지난 8일 애틀랜타 본사에 전기를 공급하는 조지아 파워의 정전에서 비롯됐습니다. 정전으로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사고 첫날에만 무려 1,000편의 비행이 취소됐고 3,000건의 지연 출발이 잇따랐습니다. 9일에도 700여 편의 비행이 취소되고 2,400여 편이 지연 출발하면서 수천 명의 여행객이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테프론은 암이나 호르몬 이상 그리고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입니다. 그런데 뉴저지주 전역의 수돗물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이 테프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특히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도 검출된 샘플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지난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전국에서 수돗물 3,600개 샘플을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뉴저지주는 675개 샘플 중 약 10%에서 연방환경보호청이 정한 기준치 이상의 테프론이 검출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검출 비율입니다. 카운티별로는 한인 주민이 많은 버겐 카운티를 비롯해 미들섹스, 아틀란틱 등 9개 카운티의 수돗물 샘플에서 기준치 이상의 테프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버겐 카운티의 경우 테프론이 검출된 샘플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테프론은 카펫 얼룩 제거제에서부터 프라이팬 코팅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화학 물질로 암이나 호르몬 이상, 비만과 고혈압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테프론의 화학 구조가 인간의 호르몬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일정량 이상을 섭취하면 인체 내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키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구팀은 전국 최대 600만 명이 테프론 오염 수돗물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뉴욕 뉴저지주 체감 물가가 전국 최상위권으로 3위와 4위에 올랐습니다. 워싱턴 DC와 하와이주가 전국 1위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상무부 경제분석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국 주별 실질물가 지수에서 뉴욕과 뉴저지주는 전국 평균인 100보다 15%가량 높은 115.7과 114.5로 조사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전국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물가가 비쌌습니다. 실질 물가지수란 $100가 갖는 실제 화폐 가치를 도출하는 데 활용되는 지표를 의미합니다. 상무부의 발표 결과 전국에서 체감 물가가 가장 높은 주는 워싱턴 DC로 118.1을 기록했고 하와이주가 116.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미시시피주는 86.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메트로폴리탄 지역별로는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실질 물가 지수가 123.5로 가장 높았고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써니베일, 산타클라라가 122.9, 뉴욕, 뉴아크, 저지시티가 122.3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체감 물가가 가장 비싼 워싱턴 DC의 $100 가치가 가장 낮고 체감 물가가 가장 싼 미시시피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1984년 LA 올림픽의 양궁 금메달리스트이자 얼바인에서 양궁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서향순 원장이 LA에서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서향순 원장은 오늘 LA 노인센터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여러분이 바로 금메달리스트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고 양궁에 대한 역사와 자녀의 양궁 교육에 대한 이점 등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서 원장은 이 자리에서 리우 올림픽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 양궁팀이 자랑스럽다며 격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양궁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한 서향순 원장은 현재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다수의 양궁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후배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한인 커뮤니티가 후원한 사랑의 책가방 300여 개가 LA 카운티 아동보호국에 전달됐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는 오늘 웨스트 코비나에 위치한 LA 카운티 아동보호국 아시안 담당 부서에 총 337개의 학용품이 든 사랑의 책가방 전달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특히 오늘 전달된 책가방과 학용품은 한매은행과 개인 후원자들의 기부금으로 마련됐으며 모든 책가방은 한인 위탁 가정뿐만 아니라 청각 장애인, 아메리칸 인디언 위탁 아동들에게도 일부 배부될 예정입니다. 한편 한인 가정상담소 측은 LA 카운티에 현재 675개의 아시안 위탁 가정이 있으며 한인 위탁 가정만 40개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한 방송에서는 여기자들이 모유 수유를 하며 뉴스를 진행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얼마 전 공공장소에서 모유 수유를 하던 한 엄마가 경찰에게 저지당한 일에 항의하는 차원인데요. 모유 수유권을 보장하라는 엄마들의 시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뉴스 프로그램. 그런데 뉴스를 보도하는 기자의 품에 아기가 안겨 있습니다. 기자는 태연히 젖까지 먹이며 방송을 진행합니다.
또 다른 기자 역시 아기에게 젖을 물리며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con nuestros protagonistas regionales en cada una de las competencias nacionales que estuvieron sucediendo este fin de semana.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광장에서는 수백 명의 엄마들이 모여 보란 듯이 모유 수유를 했습니다. 얼마 전 바로 이 광장에서 모유 수유를 하던 여성이 경찰에 의해 쫓겨난 사건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Y para que lo que pasó la otra vez, que echaron a la mamá de acá que estaba amamantando a su bebé de 9 meses, no vuelva a pasar nunca más, porque todos los bebés. 모유 수유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는 현재 아르헨티나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앞서 한 여성 국회의원은 국회의사당 안에서 모유 수유를 하는 사진을 공개해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뿐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모유 수유를 둘러싼 논란은 전 세계적으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마트 푸드코트. 한 남성이 모유 수유 중인 여성에게 욕을 퍼붓고 환불해달라며 소동을 피웁니다. 보다 못한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이 아기와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He kept going and kept saying, that I was disgusting and kind of kept going off. I started to shake and get really upset. 공개 모유 수유는 미국 대선의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모유 수유 혐오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She wanted to breast pump in front of me. And I may have said that's disgusting. I may have said something else. I thought it was terrible. 반면 민주당 버니 샌더스 후보는 유세장에서 모유 수유를 하며 환호성을 보낸 한 엄마에게 엄마가 해야 할 일을 해줘 고맙다며 직접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A hungry baby is a hungry baby. I'm feeding you right here, right now, or you're screaming. I'm surprised that it was mostly positive. 샌더스 후보는 우리 사회가 공공장소에서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을 혐오해선 안 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모유 수유가 좋다고 권장만 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맘 편히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한인 대학생에게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법원은 10일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온라인을 통해 여성을 유인해서 진정제가 든 술을 먹이고 7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21살 진모 씨에게 20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은 진 씨가 케빈 박, 케빈 진 등 여러 가명을 써왔기 때문에 추가 성폭행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대 조기 유학 한인 남매의 노동 착취 사건으로 체포된 한인 부부의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퀸즈 형사법원은 9일 지난 5월 체포돼 구금 중인 박수경 씨에 대한 재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변호인 측이 서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의 남편 이정택 씨의 변호사 역시 동일한 이유로 연기를 신청했고 날짜는 10월 13일로 연기됐습니다. 지난 6월 한국과 홍콩 지역에서 사전 문제 유출 정황으로 시험 당일 돌연 취소된 바 있는 SCT에 대한 대규모 감사가 실시됩니다. 최근 SCT사는 한국과 홍콩 등을 포함한 177개국 200여 곳의 시험장에 대규모 감사를 실시하고 보안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CT사는 보험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그동안 발생한 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뉴욕 일원에서 조깅하던 젊은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1시 뉴욕시 구글지사에서 근무하던 27살 여성이 프린스턴의 어머니 집에서 조깅을 하러 나간 뒤 피살된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퀸즈 스프링 그릭팍에서 조깅을 하던 30세 여성이 피살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덥고 습도가 높은 가운데 곳에 따라 천둥 번개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2도, 섭씨 33도, 밤 최저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덥고 습한 날씨에 오후 한때 천둥 번개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덥고 습도 역시 높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